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지. 진짜 오랜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시간적 거리두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안 보면 멀어진다고 이러다가 진짜 그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겠지. 네. 어떻게 서로 보려고. 네. 옛날처럼 편지를 쓰나? 그 이쁜 거 막 이렇게 네, 그렇죠. 붙여가지고. 예쁜 엽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자기 안에 재능들을 막 찾아서 요새는 어디 가든 다 이 코로나 얘기밖에 안 해서 글 쓰는 사람도 그 얘기를 안 하면 다른 게 쓸 게 없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혹시 BCAD 그게 좀 바뀐 거 아세요? 저기 들었어요. 뭐예요, BCAD가? Before Corona, After Disease. 그만큼 이번 사태가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아마 10대 뉴스 꼽는데 뭐 한 해의 10대 뉴스는 물론이군요. 10년의 10대 뉴스 아니야. 한 1000년의 10대 뉴스에 또 들어갈 만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21세기 예. 2000년 이후에 1000년을 한다고 그럴 때 이 음. 얘기가 역사에 꼭 들어갈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난 역사 뭐 이런 거보다 네. 우리가 영화를 보면 네. 이제 디스토피아, 네. 이제 핵전쟁 이후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 이제 인류가 끝나면 무슨 역사가 필요 있겠다. 그렇지.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코로나라는 걸 놓고 한국에는 좋은 뉴스가 많아요. 네. 그러면 이게 디스토피아냐, 유토피아냐. 음.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제 그 긍정적인 그 유토피아적 상상력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재난의 유토피아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걸 이번에 어느 정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예. 우리가 성찰을 더 하게 되고 막 생태계가 보존되고 그렇죠. 맞아요. 기후 변화의 어떤 그 상상력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전 세계가 이 하나의 공통의 사안을 갖고 이렇게 같이 씨름하고 그것이 비교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렇죠. 월드컵 같은 그런 이벤트하고 좀 다르게. 네. 그래서 재밌는 게 그 한중일 비교한 게 있는데 중국은 조용히 죽게 내버려두고 일본은 조용히 죽기를 바라고 다들 한국은 조용히 죽고 싶어도 다 끄집어내서 병원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그 인권이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만 민주주의 하에서 그 인간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갖고 있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알려진 바와는 달리 미국, 중국, 일본이 저마다 자기들이 내세우고 있는 체제와 이념과 관계없이 이 위기를 놓고 자기 실존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손 목사님 이번에 생활이 많이 바뀌었죠? 저는 완전히 집에서 이제 방콕에 거의 2달째 지금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모처럼 바람 쓰니까 제가 언제부턴가 모르게 봄만 되면은 특히 우리나라에 황사가 심했잖아요. 그리고 뭐 미세먼지. 근데 요즘에 코로나 덕분에 또 미세먼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공기 질이 좋아졌어요. 미세먼지는 좋지. 예. 미세먼지는 예, 좋았다. 오히려. 그렇지 이제 뭐 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장도 멈추고. 집에서 집중해서 공부하고 안 하던 공부 요즘에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기의 질도 좋고. 그래서 좀 삶의 질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졌어요. 가족관계는. 가족 관계도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네. 집사람하고도 물론 뭐 사이가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같이 있는데 싸우지를 않더라고요. 요즘에 싸우는 가정들이 되게 많다면서요. 맞아요.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막 심지어 이혼하는 가정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요즘에 뭐 거의 삼식인데도 그동안 이제 구박도 안 하고. 부부 사이에 공력을 많이 싸우는 그렇죠. 거지. 검증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국가들이 네. 비교되듯이 각 네. 가정도 속살이 드러내는 거예요. 덮어두고
잊고 있던 게 네. 이제 이럴 때 다 드러나는 네. 거죠. 그 프랑스는 가정 폭력이 30% 늘었다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저희는 참 행복한 가정이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이게 이 밀폐된 공간에 네. 사람들이 이렇게 오밀점이 있다는 게 굉장히 그 공격성을 쉽게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명절 때 귀성 했다가 이제 시골에 갔다 오잖아요. 네. 그때 자동차 안에서 맞아, 많이 싸워. 부부들끼리 싸우다가 많이 이혼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 집에서 같으면 그냥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래, 공간을 그래.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금방 에스컬레이트가 돼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구에서 오셨잖아요. 3개월 만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대구에 아, 진짜. 계시다가 저도 지금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무서운데 그래. 약간 거리두기를 대구에 지금. 딱 3개월 계시다가 오늘 서울에 오셨을 때 아. 어떤 느낌이었어요? 사실 도서관 관련된 프로그램 때문에 그 회의를 하러 왔는데 이제 뭐 자기 근황을 얘기하라 그래서 첫 마디가 대구라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대구가 뭐 피해자인데 그렇지. 엄청난 그렇죠. 피해자고 지금도 상당히 네.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단하거든요. 네. 근데 거의 거리에 사람이 없고 차가 지나가는데 그냥 운전사 혼자 가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 예. 그 정도로 어떤 그 공포를 스스로 느끼고 있고 대구 사람들이 그렇게 조용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그렇게 얌전해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좀 대구 사람들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럼 이제 과한 기대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쨌든 뭔가 많은 것이 변화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게 총선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정치적 성향을 띠는 거잖아요. 이 재난에 대한 대응도. 그래갖고 대구시장이 이제 욕을 많이 먹었고 근데 욕 먹어도 버티는 걸 보면 참 총선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제 권영진 시장의 그 지지율이 높아졌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베풀면 정부가 칭찬을 받는다 그야. 그럼 총선에 영향을 미치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총선 후에 욕먹겠다 그랬다가 욕을 먹었는데 욕을 먹는다는 건 이제 일반적인 언론이나 여론이 그런 것이고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권영진에 대해서 그래도 네가 총선을 지켜내는구나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야, 이 코로나 상황에서조차도 이 보수는 어떤 대단한 어떤 핵을 갖고 있구나. 이게 흔들리지 않는. 저는 대구 분들이 그래도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좀 한 게 물론 이제 최근 며칠 사이에는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수도권에 확진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 직전까지 보면 대구 경북만 계속 많고 다른 지역은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구 계신 분들이 소위 말하면 이제 거리두기를 잘 지킨 거죠. 잘 그죠? 지켰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많이 가고 그러면 예. 상당히 그 확산 속도가 빨랐을 텐데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라든지 충청도에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럼. 예, 그래서 참 대구 계신 분들이 힘든 와중에서도 잘 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것도 그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이를테면 일본 같은 경우 이 정부가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의심하지 않고 잘 따르고 뭐 이런 그거하고 비슷한 성향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근데 대구 사람들은 자기 개별적인 의견보다 전체적인 의견을 따르는 이런 성향.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장점으로 드러난 사안이 아닌가.
그 서울에서 대구에서 아까도 우리 뭐 이제 약간 농담처럼 그렇게 하긴 했지만 실제로 심각하게 대구에서 왔다 그러면 호텔에서도 거부하고 그런 그렇죠, 대접을 그렇죠. 받아본 게 그 지역 분들한테는 굉장히 충격 아니었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뭐 집안에서만 있었으니까 아. 모르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한 네. 거죠. 네. 그 외부에 일하러 나가던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건 처음 겪어봤지. 그렇죠. 충격이었을 거예요. 충격이겠죠. 네,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 예술가들이 대구에 와서 응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겠다. 우리 마린 쪽에 그 유진기 선배가 전화가 와서 같이 하자. 선배님 그 여기 오시는 것도 사람들이 안 반가워하겠지만 여기 왔다 가시면 거기서 또 격리되시면 어? 그러니까 그 서울 발레단인가 뭐 발레단 와서 공연하고 가가지고 다 격리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일본 갔다고 되게 욕을 먹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구가 이제 또 다른 우한.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우한 코로나인데 이게 대구 코로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실 그 말 쓰면 안 되는데. 안 되지. 그럼요. 그 말 쓰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떻든 사람들이 이제 약간 이제 일부러 막 써잖아요. 차별적인 그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겪은 대구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서운했을 그러니까 수 있는 게다가 거죠. 이제 어쨌든 이게 신천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31번 환자 예. 이후의 사건인데 예. 이 신천지 그 대구가 그동안 사건이 많았단 말이야. 지하철 참사부터 해서. 그래. 응? 그러니까 또 대구는 저렇구나. 그래 맞아. 그게 제일 먼저 난 생각이 들었는데 음. 그렇다고 우리가 신천지를 그 대구가 일부러 무슨 그 유치한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잖아요. 이건 우연성의 결과고 그다음에 이제 청도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또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대구가. 그런데 이제 그러면 대구라는 데서 그럼 신천지라고 하는 것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는 거는 또 의문이 있는 거예요. 선거판에서 신천지가 이용당하면서 그래서 신천지하고 관계해서 지금 의심받는 게 많고 근데 이런 정치하고 종교하고 재난이라는 거는 늘 같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그냥 간단한 궁금증이 떠올랐는데 흔히 대구 경북 그렇게 묶어서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특히 더 TK. TK로 원래 TK였지만 그 정서가 비슷한 거예요. 이런 사태에서 대구 사람들하고 경북 사람들하고 완전 일체감으로 이렇게 있는 건지 좀 약간 다른 온도차가 있는지. 그 정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위험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것의 위험성과 이제 좀 경상도 같으면 이제 경산, 청도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는 서로 소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북 안에서는 경북 경남 이쪽은 크게 이제 사실은 걱정할 일이 없는데 대구 내에서는 이제 어디나 이게 지뢰밭 같은 느낌을 갖게 되고 그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를테면 경주, 포항 이런 데서 자기들 쪽으로 유입될까봐 이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좀 아까 신천지 얘기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신천지를 유치한 건 아닌데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각 속에는 관념 속에는 약간 그 찜찜함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우연치고는 지방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생각보다 좀 온건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거 봐가면서 이거 유치한 게 아니냐라고 분명히 유치한 게 아닌데. 그걸 충분히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보수적인 쪽에서는 자기 유권자층으로 그런 면에서 신천지가 어느 쪽을 접근을 했겠느냐는 거지. 그렇다고 뭐 민주당 세도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자유한국당 새누리 하고 결탁을 했을 거고. 그것이 훨씬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마 굉장히 가깝고 긴밀하게 뭔가 이해관계를
주고받았을 것이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예. 어. 이 질병 이렇게 유행병으로 엄청나게 퍼져나갈 때 많은 걸 드러내는데 이번에 이 경험이 의료라는 영역, 보건이라는 거 그런 걸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담론화시켰다.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분명히 드러냈다. 새로운 이슈들을 던지고 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에 전문가가 사실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시피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의학만 알았을 것도 아니고 뭐 사회만 알았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분야를 넘어선 그런 공통의 언어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잠깐 이렇게 대구에서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그쪽의 목소리 분위기를 들으면서 만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단 첫 번째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다 같이 러브 하트. 러브 대구. 시작. 힘내라 대구 경북. 대구 경북.